지금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열리겠죠? 지금 1시 20분부터 이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렇게 셋이 만나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인 만큼 이 원구성 문제를 놓고談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쉽게 이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네, 좀 박병석 두고 봐야 될것 국회의장의 의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릴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안녕하세요. 뚱블리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최민수 씨하고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거를 만들어가지고 틀어드렸네요. 나 듣고 있어요. 7월 달에 최민수 씨가 점심 먹고 디저트 씨에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와, 정말요? 자, 21대 국회 달라진다고 하더니 우리 국회가 달라졌어요. 어?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 20대처럼 발목 잡기 국회하고 있어요. 우리 무겁당은 발목 잡기 말고 무슨 잡기? 뭐 잡기? 밥그릇 잡기. 줄임배 잡기, 네. 손목 잡기. 예. 손목 잡기, 네. 그 조용필의 그 못 찾겠다 깨꼬리 보면 그거 있잖아요. 못 찾겠다 깨꼬리 얘들아 국회에다 불러주면 딱이에요. 국회의원들 어디 갔냐? 얘들아 빨리 나와라. 예.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왜 그러세요? 아유 좋아가지고요.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 또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성남공항에서 벌어진 6.25 70주년 기념식 장면 그거 보셨어요? 네네. 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던데. 네. 저는 TBS 교통방송 네. 최고의 방송이죠. 더룸 출연하면서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오, 룸 출연하면서요? 네. 그렇군요. 그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그 유해 싣고 온 비행기가 하와이에서 네. 육군 장병 전사자 그게 무슨 비행기인지 아세요? 공중급유기라고 시그너스라는 비행기예요. 네. 그 기체 영웅에게라는 글자도 막 새겨져 있었죠. 수영되고 네. 또 드론으로 그 태극기 형상하는 거 평창 올림픽 때 하던 드론 쇼 마냥. 네, 네.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6.25 처음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던데 대북 메시지를 냈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일단 통일을 말하기 전에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라면서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이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서 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종전도 언급을 하면서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혹한 전쟁 잊지 않는 게 종전의 첫걸음이다.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근데 북한 선전 매체가 또 우리를 비판했다고요? 계속 단짠 강온 달고 네. 짜고. 그러니까 이제 물냉면에다가 이제 비빔냉면 계속 네. 번갈아서 들이밀고 있는데 선전 매체입니다. 이 한미 워킹그룹과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을 했는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해서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선전 매체가 우리를 향해서 친미 사대주의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인데요. 이 한미 실무그룹,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해체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다 이런 제목에서 남조선 당국이 오늘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국의 뜻을 거스르고 뭐 거스른다기보다 미국과 다르게 좀 더 이 경제 협력 이런 걸 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말을 쏘아댔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 좀 주체적으로 좀 협상에 임해봐라 뭐 이런 네네.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조선중앙통신도 그랬고 노동신문도 김여정 부부장 중심으로 강도 높게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게 일종의 강원전 전략 같아요. 뭔가 당장 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공격하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는 결속하는 이런 목적과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 편집국장 혹시 몰라요?
누군지? 08 전화가 바뀌었네요.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는데 수위는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미 국무부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이 2019년 테러 보고서에 북한을 다시 올렸는데 그런데 이 최근에 북한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이게 1970년에 그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 일본 적군파 사람들이 이제 납치를 했었는데 요도호인가 아마 비행기 이름이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북한이 은신처를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이 테러 지원국에 이제 재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생존해 있는 이 적군파 요원들을 일본에 돌려보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조치이긴 한데 근데 이 보고서에 이 보고서가 이제 303쪽에 이르는 아주 큰 두꺼운 보고서인데 여기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 분량이 한 장도 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좀 언급을 하면서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이제 맹비난을 했는데 북한은 언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 재지정. 네네. 테러 지원국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밑줄 테러 쳐야 지원국 될 밑줄 거고요. 줘야 됩니다. 네, 밑줄 치고 별은 몇 개 다를까요? 네, 별도 한 10개? 10개. 그렇죠. 네. 테러 지원국이요. 예.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도 6.25 70주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어제 서울공항 70주년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도 한 세 편으로 나누어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외국 참전국 국가의 정상들의 메시지가 네. 영상으로 소개가 됐는데 아, 동영상으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소개가 제가 됐습니다. 못 봤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고요. 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메시지를 보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8만여 명의 영국 육해 공군 장병이 공산군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고 그중 수천 명의 영국 장병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우정은 몽클라 장군 이하 프랑스군의 참전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네. 그래서 동일한 의지를 공유하고 한국과의 양자관계 나아가 지역 및 G20의 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강한 그래요. 형제에도 나타냈습니다. 정말 16개국 유엔 참전국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영상을 쭉 지켜봤는데 다들 예. 정말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에서 예. 형식이라기보다는 호주 총리도 그렇고 다들 정말 대한민국의 성장에 놀라워하고 이 참전국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그 네, 한국 전쟁 기념관 거기 참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네. 거기 가면은 영어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뭐 자유는 뜻이죠?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지. 네. 역시 정상근 기자. 예, 제가 비타민 가져왔는데 네. 이거 먹고 좀 힘내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씩 나눠 드세요. 아, 이거 아니, 너무 4개 나갔어. 두 개씩 먹으면 안 아니 되나요? 안 돼, 안 돼. 예. 하나씩 이걸 드세요. 우리가 먹으면 과다 영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못 찾겠다 얘들아.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가 생각나는 국회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들 가 있어요 지금? 일은 안 하고. 네, 뭐 국회 주변에 다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라라고 이제 지침을 내렸고 이 미래통합당은 아직 뭐 별다른 지침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열리겠죠? 근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뭐 1시 20분부터 이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김태년 그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이렇게 셋이 만나고 있거든요. 마지막 만남이 되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오전에 따로따로 이제 두 사람이 박병석 의장과 면담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인 만큼 이 원구성 문제를 놓고 담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 입장차가 워낙 극명해서 이게 좁혀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박병석 의장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은 처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지금 입장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이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네, 좀 박병석 두고 봐야 될것 국회의장의 의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본회의 소집권은 이제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의장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이 상임위원들이 이제 배분이 돼야 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이 정상적으로 회의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이 의원들을 상임위원회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아,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안 내놓으면 네네. 국회의장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네, 6 권한이 군데는 있습니다.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12군데를 쫙 뿌려버린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상임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결위원장을 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추경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됩니다. 아, 또 안 돼요? 각 상임위별로 사실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이 국회 사무처의 이 검토 의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이것까지 무시를 하고 강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이달 중에 이거 3차 추경 처리될까요, 이거?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습니다.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박병석 의장에게 지금 대통령 지지층, 여당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느냐 일하는 국회고 그만큼 했으면 명분은 있는 것이고 추진해라. 그래서 이게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내지 않게 된다면은 일단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협상을 뭐 추가적으로 물밑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박병석 의장이 결단으로 이 상임위원들을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심의에 들어가서 3일까지는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10월 왜? 3일까지요? 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고 6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며요.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게 임시국회 때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늦어도 3일 이전에는 돼야 된다. 7월 3일까지. 네, 7월 3일까지 예.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해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장 박병석 의장이 지금 결단에 바로 모서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다. 예. 아, 좋았어요. 네. 하나 그- 더 뭐- 사탕이요? 아, 그거나 드세요. 다른 분도 드려야 돼. 얼굴 노래집니다. 너무 많이 보면. 네. 근데 민주당의 그 주호영 대표가 이제 템플 뭐 어떤 언론에서는 템플 스테이 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하여튼 절 사찰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그때 기자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명단은 제출하겠다. 그러고 돌아온 건데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뭐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기로 했다가 지금 안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면서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꼼수와 시간 끌기는 이 정치 도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설득한 만큼 설득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통합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회에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국회는 복귀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뭐예요? 국회는 복귀를 한 거죠. 한 건데 상임위에 대해서만 원구성을 못 하고 있는 원구성을 것이다. 못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갈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중에 대여 견제 카드, 대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국회로 오는데 우리는 원구성은 법사위를 내놓지 않는 이상 더 이상 협의할 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통합당은 그렇지만 윤미향 의원 건 그리고 대북 관계는 철저하게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관계 얘기가 그 볼턴 그 자서전. 방에서 네. 일어났던 일, 네. 그 자서전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방. 볼턴을 저 국회로 부르겠다 그러는데 가능한 것 같아요. 어때요? 두 분 볼 때? 글쎄요, 볼턴을 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여야가 합의만 하면 채택을 할 수 아니 있으니까요. 근데 남의 나라 네. 시민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올지 안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채택 가능한 거예요? 채택 볼턴이 자체는? 오는 거는 고사고 볼 터치조차 안 될 것 같은데. 볼턴 전화번호 몰라요? 한번 물어봐요. 좀. 782에 네. 그 일단 만약에 존 볼턴이 온다고 해도 일단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근 기자 2주간 자가격. 네. 정상근 기자가 저 다음 주까지 볼턴 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증인 채택되면 올 거냐 말 거냐 물어봐서요. 반드시 취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얘기. 존 좀 해주세요. 볼턴에게 전화를 해서요. 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철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하고 있는데 지금 박수지 작가가 네. 여기 김경래 PD가 여기다 메모했는데 배 소장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 리치몬이 과자인데 네. 단팥빵 같은데 이거 먹고 힘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네. 괜찮아요?
아니 뭘 자꾸 달라고 하니까 네. 저 밖에서 좀 안 돼 보이나 봐. 네. 예.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오, 자, 세 번째 얘기가 법무부하고 저 한동훈 부산 고검 검사장 법무부에서 이제 직접 감찰하기로 이제 방침이 바뀌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 채널A 기자와의 협박성 취재 공모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결국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 채널A 기자가 이 한동훈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이 수감 중인 한 기업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내놔라, 뭐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건인데, 당시 이 얘기를 들은 이 피해자의 지인이 이 채널A 기자가 이 본인에게 한동훈 검사장과 이 채널A 기자 간의 통화 녹취도 들려줬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MBC가 이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보도가 된 지 석 달이 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감찰도 하지 않았고 또 수사도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좀 추미애 장관이 판단을 해서 이 법무부가 이제 직접 감찰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이 법무부는 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이 검찰의 자체 감찰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 반응 뭐 좀 나온 거 좀 있습니까? 이거에 이게 대해서? 일단 보도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네. 검찰은 요즘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또 알력 다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데는 지시를 전달해도 절반 정도는 잘라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윤 총장을 비판을 했는데, 왜냐하면 네.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 등과 관련해서도 협조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체는 아니지만 보도 기사로만 보면 검찰 내에서 비판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물론 윤 총장 쪽에 공감하는 검사들도 있을 테고 또 추미애 장관 쪽에 공감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정당이 지금 더 발끈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있고, 또 진중건 전 교수도 공격하고 있고, 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추 장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 또 김은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추 장관이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왜 윤 총장을 공격하느냐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에서 이제 윤 총장을 이제 엄호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새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이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고 가는 건 뭐 처음 본다,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에서 고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내가 모함을 한 것이다, 이런 편지가 간 거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 한만호 씨가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에 이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데, 수감 당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옥중 편지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보내면서 모함이었다, 자기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또 사법적 판결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편지가 있었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네. 지금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 대검 수사심의위원 15명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양창수 위원장도 회의에는 참석을 했지만 본인이 이제 그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서 15명 가운데 한 명이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네.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뒤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그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기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지만 이것이 그 검찰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저녁 때쯤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보통 당일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당일에?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워낙 자료가 방대한 데다가 또 워낙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후 늦게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밤이거나. 네, 아니면 추가로 심의 날짜가 또 잡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미국이 북한을 이것으로 재지정했죠. 다만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은 없지만 과거에는 국제 테러를 지원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수위는 좀 조절했습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지칭하는 이것은 뭘까요? 어떤 컵에 힌트 주세요. 문제에 웬만하면 답이 있더라고요. 네. 테러를 지원한 나라. 이게 무슨 힌트예요? 다섯 글자. 아니 문제의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가 있다고요? 문제의 답이 있어요. 문제의 답이 있다. 예, 제가 내드린 문제. 네.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제로블럭 매트를,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 되면 시연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아까 저 국회의원 못 찾겠다 여의도에서 그랬더니 김경래 PD가 조용필 네. 못 찾겠다 꾀꼬리 들고 있습니다. 아. 배 소장, 네. 이 노래 알죠? 이건 못 찾겠다니고 찾겠다죠. 꾀꼬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9번. 19. 22번 나온다. 아, 참. 야, 김 PD 또 그걸 세 봤네. 앉아가지고. 세 예. 사람이죠. 예, 감사합니다. 어두워져 가는 골목에 서면 어린 시절 술래잡기 생각이 날 거야. 모두 다 숨어버려서 성거리다 무서운 생각.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